숲은 우리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힐링 장소이자 수많은 역사와 이야기를 간직한 한 권의 책과 같은 곳이죠. 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숲의 숨은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경북 생명의 숲 고문 이재원 선생님과 함께 우리 숲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오늘 만나볼 숲은 송라면 하송리에 위치한 하송숲. 아직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인데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숲이지만 아주 큰 이야기를 간직한 숲이기도 합니다. 1년 중 요맘때가요, 좀 기분이 좋으면서도 가장 아쉬울 때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처럼 낙엽 밟는 소리가 가장 좋은데, 문제는 이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아쉬움이 있을 때, 끝자락이 딱 요때잖아요. 그게 이제 참 이게 경계를 넘어서는 이야기이긴 한데, 네. 가을은 흔히 또 수확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또 수확이 있으면서 또 낙엽은 또 뭔가 버림의 계절이고, 네. 그게 좀 철학적인 계절이 이 계절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낙엽 밟는 길을 걸으면서 사색도 하게 되고, 그렇죠. 낭만도 느끼게 되고, 여러 가지로 추억하게 되는 때가 요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뒤에 오는 굉장히 아름다운 단풍들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할 숲은 어딘가요? 참 말씀을 좋게 잘 시작하셨는데, 네. 이 계절이 정말 어떻게 보면 숲을 찾는 가장 큰 이유가 사색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예, 오늘 숲은 아무래도 사색을 하기에 가장 적당한 숲인 것 같아요. 아, 제가 포인트를 잘 집었군요. 그러신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이 숲은요, 역사성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낙엽 밟는 그런 활렵수림이기 때문에 오. 굉장히 가을에 어울리는 숲이거든요. 이곳의 지명은 송라면 하송리라고 하는 곳이에요. 네. 하송리가 있으니까 상송리, 중송리, 하송리 이런 대칭되는 개념인데, 이게 조선시대 때는 청하에 다 들어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쪽이 이제 컸기 때문에 네. 말을 갈아타고 또 이 숙박시설이 발달되어 있는 네. 그러한 역촌이 형성되어 있던 곳이 이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이 굉장히 컸고요. 그 큰 마을에 어울리게 이 숲 또한 굉장히 컸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도 굉장히 길었고 더불어서 숲도 컸다면 역사와 이야기들이 좀 그득그득 있겠네요. 이 숲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름도 있거든요. 네. 그건 제가 또 걸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색이 있는 길을 좀 걸으면서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시죠. 낭만 있게 걸어가 보시죠. 예. 자. 과거에 비해 숲의 규모는 작아졌지만 2011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공존상을 받을 만큼 잘 보존된 숲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숲에 어울리는 이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인의 숲. 어떤 의미일까요? 숲 한켠에 기념비가 있고요. 네. 기념비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맞죠. 여인의 숲. 무슨 내용이에요? 통상 이제 우리나라 전통 마을 숲에는 네. 그 지역 이름을 따는 게 대부분이죠. 이곳 그렇죠. 같으면 하송리니까 하송숲. 보통은 그런데 조선 전기 때부터 이게 번창했던 숲인데 중간에 이제 이 숲이 많이 훼손이 되었나 봐요. 하지만 조선 후기에 이 지역이 역촌으로 발달할 때 이 주막을 경영하고 숙박시설을 경영했던 김설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네. 이곳에 이제 땅을 구입을 하고 또 나무를 심고 해서 숲을 가꾸었다는 거예요. 아. 이 지역이 이제 청하천이 흘러가는 곳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네. 이 청하천이 이제 그 홍수가 이제 네. 범람을 하면 이 지역에 이제 그 마을 사람들 뭐 어떤 가축들 이게 한번 대홍수 때 떠내려갔는데 그때 미리 갖고 놓은 이 숲 나무에 걸려서 사람들이 구했다. 그 덕을 기려서 여인의 숲이라고 최근에 명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망가져갔던 숲을 한 여인이 복원을 했고 그렇죠. 그 복원 결과 많은 생명들을 살려냈기 때문에 뭐 그런 목적은 아니었겠지만 오. 정말 숲을 우리가 잘 가꾸었으니까 네. 이게 이제 식생이 숲이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생명을 살렸다. 그러한 숲이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숲은 참 신비하고 신기한 것 같아요. 단순히 그러려고 해서 생명을 구했다라고도 볼 수 없겠지만 평소에 우리가 사는 데에도 우리의 삶과 생명과 떼어낼 수 없는 게 이런 그렇죠. 숲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숲의 중요함을 알았던 한 사람의 성경 증언으로 지금까지 지켜질 수 있었던 소중한 숲. 여인의 숲에는 생명을 지켜낸 아름다운 나무들이 그득했는데요. 지금은 상수리 나무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숲이 참
아름답습니다. 네, 그리고 나무들도 굉장히 아기자기 많아요. 많죠. 네, 무슨 나무죠?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공통점은요. 모든 나무들이 다 이제 가을에 물이 들고 낙엽이 진다는, 그러니까 활엽수라는 뜻이에요. 네. 이 숲이 굉장히 컸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느티나무, 쉬나무, 뭐 말채나무 이런 나무들이 줄을 이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후에 이제 나무들이 좀 이게 새로 심고 숲을 보완하면서는 주로 상수리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오, 상수리 나무. 들어보셨죠? 우리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그 임금님 수락상. 맞죠? 예. 이곳에 이제 여인의 숲에 있는 참나무들이 주종이 다 상수리 나무고요. 그리고 뭐 말채나무, 그리고 팽나무, 느티나무도 간혹 보이기도 합니다. 가을이니까 또 이맘때는 전부 이제 이 나무 잎이 그렇죠. 정말 초록이 지쳐서 단풍이 들었잖아요. 굉장히 좋을 때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내는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좋잖아요. 맞습니다. 화렵수이기 때문에, 화렵수로 만들어진 숲이기 때문에 이런 매력들이 더 한층 배가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또 상수리 나무는 낙엽도 또 굉장히 늦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서 또 다 앙상한 가지를 보여도 또 이곳에서는 그나마 좀 늦게까지 볼 수가 있어서 여인의 숲을 또 찾는 매력이 될 겁니다. 아, 늦가을의 풍미를 그렇죠. 만끽할 수 있네요. 맞습니다. 가장 늦게까지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상수리 나무숲. 올해의 마지막 가을 나들이는 이곳 하송숲에서 보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조용한 사색의 시간과 함께 올 한 해를 돌아볼 수도 있겠죠. 숲 안에서 느끼는 매력도 있지만 이렇게 숲 밖에서 숲을 바라보는 매력도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구나 오늘 숲은 마을과 함께 있는 숲이라서 그런지 매력이 또 다른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숲의 기능의 문제인데요. 네. 이 사실 숲 밖에서 숲을 보면 이 숲이 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는 건데요. 이 숲은 이제 수구막이 숲이라고 합니다. 수구막이 숲이요? 수구를 막는다 해서 오. 수구막인데 물수자에 입구자, 그러니까 네. 물이 드러나는 곳, 이걸 이제 수구라고 하겠죠. 음. 이 마을이 이 앞에 바로 이 동해 바다거든요. 네. 바다로 바로 열려 있으면 풍수 지리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주는 것을 수구막이, 즉 숲으로 만든 거죠. 마치 방파제를 막는 것처럼 이 실제로 이곳에서 어떤 그런 방파제를 막는 건 아니고요. 나무 숲으로 해서 그런 어떤 좋은 기운을 마을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안에 거덕하게 고이게끔 막아주는 숲이다 해서 수구막이 숲이죠. 그 얘기는 마을 따로 숲 따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숲은 이 마을을 위해서, 이 그렇죠. 마을은 이 숲과 함께 지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그게 이제 우리 마을 숲의 어떤 옛선조들의 어떤 그런 지혜죠. 그냥 와서 숲을 한번 보는 것도 좋지만 오늘은 이 숲에 왔다가 그냥 마을도 한번 슬쩍 걷고 숲까지 한 번 더 보면 조금 더 운치 있는 그런 숲에 대한 낭만을 느끼지 맞습니다.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동시에 편안한 듭니다. 느낌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늦가을에도 단풍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이 숲이잖아요. 맞습니다. 아직 단풍을 만나지 못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혹은 단풍이 조금 더 그리우신 분들이 있다면 이곳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숲을 또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을을 지키며 마을과 더불어 살아온 우리네 숲. 송라면 하송리 여인의 숲에서 우리 지역의 역사와 가을날의 풍경까지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